자, 수업 시작할게요.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말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요 정도 속도로 하다가 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그러긴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수업할 때는 말을 좀 천천히 하거든요. 천천히 했더니 수업 듣는 분들 중에 동영상 듣는 분들이 막 너무 느리다고 무슨 뭐 2배속 막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했다가 또 빠르게 하니까 이게 그래프 같은 거 나올 때는 좀 이렇게 또 너무 빠르면 막 많이 놓치시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만약에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많이 그릴 텐데 책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칠판 이렇게 보시는데 집중하시고, 만약에 그래프는 직접 손으로 그려봐야 되거든요. 이제 완전히 익숙한 단계 될 때까지는 자꾸 손으로 그려서 몸에 익히셔야 돼요. 계산 문제도 몸에 익히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뭐 10원짜리,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맨날 보는 건데 그려보세요 하면 이게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자꾸 보던 신용카드나 뭐 이렇게 지하철 패스 이런 것도 보일 둥 말 둥. 이 책 앞에 표지도 살짝 얼뜻 보면은 뭐 색깔이 뭐 이렇게 뭐 빨강이다, 파랑이다 이건 되는데 어떤 디자인이었지 이게 약간 보일랑 말랑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객관식 시험에서도 나중에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애매모호하게 100가지를 머릿속에 두리뭉실이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10개 정도만 딱 갖춰 놓으시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감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거는 직접 손으로 그리는 건데, 또 필기하다가 이제 놓칠까 봐 그래서 필기 장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필기 노트 뭐 부교재로 만든 거니까 그거는 이게 어떻게 맞춤화 돼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세요.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정리합시다. 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경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되게 많다고 그랬죠. 욕망이 무한히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 이거를 만약에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 아쉬움이 남게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한 것들 중에서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아쉬운 거 있죠.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요게 B, C, D 있으면 이걸 이제 포기하게 된 거니까 이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가장 아쉬운, 그래서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에서는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이런 대가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날렸다라는 의미에서 기회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아니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야? 이 밑에 이면에는 희소성이라는 그런 근원적인 출발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 희소성,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럼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른다. 이건 그냥 대가 포기 이러면 좀 그러니까 기회비용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결국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선택. 이 잘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합리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합리성을 지닌 인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이 잘이 합리적이에요. 레셔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셔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어원이 레컨에서 나왔어요. 뭐 계산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1시간 수업을 들어봤더니 수업이 0꽝이야. 그래서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는데 그에 따른 대가가 코스트라고 그랬죠. 야, 근데 얻게 되는 만족보다 피곤하고 저게 뭐냐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겠고요. 설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더 가는 거야.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도 이렇게 좀 10분, 20분 이렇게 단계를 쪼개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 하나 먹었을 때, 하나 추가 먹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은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만약에 더 커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더 이상 더 가면 안 되는 거죠. 더 가봤자 자기한테 얻게 되는 이득보다 희생이 큰 거니까 여기서 스톱 이렇게 하게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중단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3월 되면 이제 슬슬 이제 그래도 공부할 맛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까지 이제 꽃길을 걷는 거라니까요. 룰루랄라 하면서 노랫소리도 나와요. 막 즐겁고, 야, 이게 종로도 먹을 데는 없지만 맛집도 찾았어 하고 친구들도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즐거워요. 야, 경제학도 재밌고 회계도 재밌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한 4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기 좀 시작하면 5월 달까지 이제 가정의 달이니 어쩌니 막 이렇게 되면서 슬슬 이제 페이스를 놓치게 돼요. 그러다 이제 아이고 벌써 중급도 끝났고 무슨 뭐 원가도 끝났고 경제도 끝났는데 머릿속에 남은 건 없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가정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슬슬 이제 여기에 오르막길로 돼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꾸 자기가 스스로 변명거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극한 훈련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가끔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암벽 타기 하는 거 보면 있는데 저는 왜 하나 글쎄 하는 분들은 뭐 있겠지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회계사 시험에 도전해 보세요. 거의 고통 맞먹을걸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사람마다 그릇은 다르잖아.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약간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을 해봐야죠.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못하는지 그걸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40문제를 한 30분, 40분 내에 못 푼다니까요. 그럼 딱 문제를 보자마자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가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거는 좀 시간이 한 3, 4분 걸릴 것 같은 문제. 그럼 못 푸는 거예요. 1분 30초 안에 못 푸는 거. 그거를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고 애매하게 돼 있으면 자기가 이거 못 푸는 문제인데 거기에 막 시간 쏟다가 시간 관리 못 해가지고 아이고 나머지 찍었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벼룩 아세요? 벼룩이 이렇게 높이뛰기를 되게 잘하는데요. 거기다 투명한 컵을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막 뛰려고 노력하다가 뭔가 천장에 딱 부딪히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한계를 확 이렇게 재단해버린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뚜껑을 치워도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그 이상 뛰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더 발휘를 못하니까 사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막 몰아붙이세요. 지금도 이제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아침 무조건 9시에 수업 시작해서 난 무조건 저녁 10시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11시에 무조건 난 집에 가자마자도 뭐 하세요? 집에 가자마자 라스트 볼까?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다 떠나야 돼요. 드라마 볼까? 이런 게 아니고 집에 가자마자 리모컨 치는 게 아니라 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상에 앉으셔서 세법 이렇게 이걸 펼치셔야 돼요. 자기도 이상하지. 내가 왜 이러지? 막 자기만 이상한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자취하는 친구가 있거나 부모님이 있으면 너 쟤 왜 저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엔 어색한데 한 달, 2달 이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자연스러워서 집에 딱 가자마자 씻고 책상에 탁 앉게 되고 오히려 리모컨을 TV 틀면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하네. 안 맞는 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도 가끔 없애시는 분이 있는데 없애는 건 너무 심하고요. 그냥 연락 좀 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친구들 좋아가지고 하면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셨죠? 그런 거 등등. 아무튼 요 극한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딱 몰아붙이셔가지고 내가 과연 이거 참을 수 있는가? 이렇게요. 그래서 진짜 나 이거 진짜 회계사 준비하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이렇게 몰아붙이셔야 돼요. 아셨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회계사 공부하다가 자습실에서 쓰러져. 한번 신문에 나올 거 아니야. 미래경영 아카데미에 회계사 준비하는 김모 군은 너무 열심히 하다가 힘든 청년이 이렇게 취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막 나오면 사실 근데 잘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하세요. 아셨죠? 학교 늘 중간고사 하듯이. 그러니까 체력이 이렇게 거의 바닥나서 거의 진짜 비실비실 좀비같이 이렇게 걸어다닐 정도로 이렇게 이게 힘이 없고 그냥 탁 책상에 앉았을 때만 이렇게 탁 이게 에너지 발동하고 또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꾸벅꾸벅 졸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좀 넘어가면 이게 이제 한 8월 달 정도 될 거예요. 8월. 요때 이제 한 번 끝나고 무슨 심화반 등등 이런 거 있는데 그것만 이렇게 쫙 넘어가면 조금 쉬워요. 요때 이거 안 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쭉. 그 비행기가 그 테이크오프해서 쫙 이렇게 이륙할 때 에너지 소모가 제일 큰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다음부터 에너지 소모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누가 빨리 여기 이렇게 도약하는가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풍 대로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합리적이라는 건 매 순간 우리가 계산을 해요. 과연 내가 이걸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과 손해를 비교해 봐서
이득이면 하는 것이고 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면 하지 않는 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계산했다라고 하면 이걸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데 좋은 거는 극대화한다라는 거고요. 맥스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1번에 합리적 선택, 레셔널 나와 있고요. 최선에 대한 최선이라는 말. 최선이라는 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거는 극대화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극대된 상태가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maximization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아니에요. 뭐뭐 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게 보이시죠? 인간의 의지. 주어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해서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있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옛날 요즘도 하나요? 체력장 하면 여학생들은 뭐 이렇게 철봉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막 힘들어서 손 놓고 싶은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약간 뭐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뭐 쑥과 마늘만 막 있어요. 뭐 이게 맛도 없어. 막 나가고 싶은데 참고 막 이렇게 뭐 100일 지나야지 이게 인간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또 달라. 호랑이 같은 사람은 못 참아요. 못 참고 확 이렇게 나가요. 그건 공부랑 안 맞는 거지. 시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냥 영업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또 적성이 잘 안 맞는 거죠. 글쎄요. 뭐 그러니까 그게 뭐 또 인간이 되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죠. 저 같으면 나가서 호랑이로 살겠어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호랑이가 뭐 그 나약한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근데 아무튼 그거를 한번 자기가 곰과 같은 스타일인지 호랑이가 같은 스타일인지 회계사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매달렸을 때 그때 사실은 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이제 축구 옛날에 보면 박지성 가끔 예를 드는데 그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성실하다면서요. 성실하고 그래서 회계사를 박지성이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앉아서 박지성이 수업 들어.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아침부터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려고 종로 조기축구 무슨 그런 거 가서 막 해요. 심장은 2개 있는 거 아세요? 2개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뛰니까 막 아저씨들이 깜짝 놀래요. 야, 너 막 박지성 같다. 진짜 박지성인데. 그러면 친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박지성한테 이렇게 재능이 있잖아. 심장도 2개 주고 체력 뭐 이런 거를 이제 누구 줄까 이렇게 고르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박지성한테 줬어요. 근데 박지성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 안 하고요. 그냥 회계사 공부하고 있으면 그걸 준 신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떨어뜨린다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거기 회계사를 공부하고 있으면 자꾸 떨어뜨려. 그러니까 알아봐야죠. 이게 내 길인가 아닌가. 뭐 그래서 딱 봤는데 자꾸 떨어져. 나 진짜 열심히 했고 공부도 막 이렇게 제대로 안다 생각이 떨어지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어서 신이 자꾸 떨어뜨리나 보다. 그러면 자기 길이 딴 데 있다니까요. 더 좋은 길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스톱하고 갈 수 있는데 대부분 박지성은 많지 않으니까 계속 공부하면 붙어요. 아셨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좀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게 과연 이게 어디까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거를 처음 하는 게 이제 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 갈 때 보통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그래서 보통 되면 이게 딱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거 만약 놓쳤으면 지금 이제 거의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전공 상관없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위에서 그냥 집안이든 어떻게 되든 이게 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도요. 아마 지금이 거의 마지막일걸요. 나중에 20살 뭐 후반때 가서 30살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뭐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가 벌면서 하니까 이때는 집중을 못해요. 돈도 벌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알바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안쓰러운 거죠. 근데 만약에 누가 좀 잠깐이라도 지원을 해준다 집에서 그럼 이게 엄청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방황하고 이럴 타이밍이 아니라 인생에 그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요. 다 쏟아붓고 그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됐다? 박지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박지성이면 더 잘 됐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 극대화라는 뭔가 막 의지, 노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는 거 그런 느낌이 여기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요. 나쁜 거는 미니마이제이션 해서 이거를 극소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 쓸까요? 그래서 이제 이왕 똑같은 1년 사실 회계사 시험도 여러 번 봤으면 좋겠지만은 1년에 한 번 보는 거니까 이왕 똑같은 시간 투입하면 최고 득점하는 게 낫죠. 그리고 만약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빨리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오래 할수록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극대극소를요 우리가 합쳐가지고 경작에서는 무슨 표현을 쓸 거냐면 최적화라는 말을 쓸 거예요. 최적화.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야, 나는 선택을 참 잘했어. 그럼 최적화된 선택, 그게 합리적인 선택, 극대 극소된 선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선택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최선의 선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편익과 비용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보시고 뭐 편익의 얘기를 뭐 유무형의 가치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선택해서 얻게 되는 그냥 뭐 즐거움 좋은 거, 이건 치르는 대가 나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밑에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요 개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른 거 포기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뭐 늘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늘 후회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왕이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아쉬움을 가능한 한 이렇게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고요. 그건 나중에도 차차 말씀드릴 텐데 내가 회계사 공부하게 됐는데 막 예를 들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데 회사에 막 연봉이 1억을 준다고 해.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회계사 준비하면 굉장히 이거에 대한 희생 대가는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위에, 그러니까 주위를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회계사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주위에 친구도 없고 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쫙 만드셔야 돼요. 올 1년 동안은 물론 이제 합격한 다음에 또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가능한 한 기회비용은 비용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용이니까 가능한 극소화 작게 만드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책을 한번 볼게요.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함에 따라,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걸 좀 이렇게 느낌으로 가져가시고요. 포기라는 말. 그리고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뭐 가장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치가 큰 거, 그걸 기회비용이다라고 한다. 그냥 그 정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은 뭐 눈에 보이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세요. 3번 보시면 항상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기회비용 관점에서 그러니까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니까 이거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기회비용은 나중에 국제무역이라든가 전문화 뭐 이런 거 할 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실화라고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테일러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경제원론 책 앞에 보면은 뭐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것은 실화다 해가지고 쫙 나와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경제원론 첫 시간 끝나니까 제일 뒤에 어떤 흑인 학생이 오더래. 와가지고 교수님 왜? 하니까 경제학 너무 재밌네요. 저 경제학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뭐라 그렇게 해서 그럼 해라. 근데 고민입니다. 왜? 제가요 경제학도 재밌는데 사람들이 저보러 골프 신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타이거 우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이제 원래 프로로 가기 전에는 막 이렇게 게임에 참가를 못 하는데 타이거 우즈를 게임에 참가시키려고 PGA에서 막 룰까지 바꿀 정도로 걔가 이제 요즘은 좀 비실거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애매하게 되면은 그 역시 뭐 성과도 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테일러 교수가 나중에 거시에서 테일러 준치 그거 할 때 나와요. 또 뭔가 한 자리 하실 분 같은데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네가 이거 첫날 배웠으니까 생각해봐라. 골프를 선택하게 되면 경제학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골프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골프 할 때 프로로 전향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돈이 있는데 너 어떤 거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더 크니? 그러면은 경작하는 게 기회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용으로 따지지 마시고 더 좋은 거 따지시면 돼요. 골프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냥 골프를 이렇게 전향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또 여자 골프 선수 중에서 미셸 윈가 그 친구도 보면 이제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같이 스탠포드 이렇게 대학에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공부 학업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안 하다가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뭐 이렇게 또 여자 골프 신동하는데 그 타이밍을 좀 약간 놓치니까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성과가 아주 좀 이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죠. 물론 잘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요 기회 비용을 언제나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속성 하면은요. 1번에 거의 첫 번째 줄에 주관적이다 그거 말만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뭐 평가하는 가치, 화폐 가치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다 다르니까 기회비용은 뭐 약간 주관적이다 그런 거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참고로 볼 게 기회비용과 고려하는 게 이제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저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비용 파트 할 때. 이 매몰이 거기 보니까 썬크 해서 가라앉은 거죠. 네, 이거 쓸 때만 자꾸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선도 어떻게 쓸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태양 뭐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선동열이 그때 막 있고 그래서 구도 뭐 G5 쓸까 하다 괜히 K 그냥 한번 잘못 여권 만들 때 이렇게 하니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요거 할 때만 해도 이거 막 쓰다 보면 이제 뭐 그런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뭐 그냥 제 가라앉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1번에 보시면 이미 나와 있죠. 이미예요. 이미 엎질러지고 저질러진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회수가 불가능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지나간 버스예요. 여러분들 회계사 시험 준비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미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다시 여기서 아니요. 그거 다 이미 그냥 행동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망설임이 오래되면은 별로 좋지 않다니까요. 경영학에서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할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한 다음에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 막 고민하는 거 할까 말까 하다가 좋아 결심해서 하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요. 그냥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렇다면서요. 뭐 해야 되겠다 하면은 막 고민해서 이것저것 정보해서 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늘상 그분이 얘기하는 건 해봤어? 이거라면서요. 해봤어? 회장님 이렇게 새만금 쪽에 간척 사업 하려고 하는데 민물과 썰물이 이거 해서 어렵습니다. 그냥 해봐.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봤어? 늘 그렇대요. 그러니까 약간 목표를 해가지고 이거 하면 내년에 동차할 때 어렵대 선배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봤어. 그냥 해서 동차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막 망설이는 시간보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바로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훨씬 1차례도 합격하는 것도 더 낫지. 그냥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지. 그냥 머릿속으로 할까 말까 정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쭉 하시고 그냥 쭉 나가시면 돼요. 아무튼 이미 발을 들였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뺄 수 없는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입각하게 된 그래서 보통 그런 것을 매몰 비용이에요. 대표적인 게 거의 광고비, 연구개발비 그런 것들 하나만 보세요. 광고비, R&D와 관련된 비용 이게 약품을 만들 때 보통 제약품을 막 섞고 이렇게 했던 경험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노하우로 집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다 버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거 만약에 작년에 혹시 보셨어요? 송중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미래경영 아카데미에서 송중기를 딱 이렇게 영입을 한 거야. 영입해가지고 저를 믿으면 잘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가짜로 설마 그렇게 했어. 그래서 송중기가 와서 쫙 촬영을 했어. 그래서 저를 까먹었네 저도 하도. 그래서 하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군대식 말투를 썼더니 뭐야 쟤 이렇게 바뀐 거야. 도깨비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놓쳐. 근데 이거 어떻게 학원에서는 이미 찍은 건 아깝고 해가지고 이거 내보낼까 했는데 또 갑자기 무슨 한물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다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광고비가 이제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만들었는데 좀 약간 타이밍도 안 맞고 놓치게 되면 다 그냥 버리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더 나가서 송중기야 나름대로 모르모트 PD인가 어떻게 결혼식도 하고 이미지가 좋은데 갑자기 송중기가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나빠진 이미지 광고를 막 내보내면 더욱더 그 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회수가 불가능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밑에 경제학의 밑에 바탕에 용어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끝에 매몰 비용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요. 이미 지나간 버스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같은 거 할 때 선택할 때 결정 시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 이런 거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음 선택과 유인 이렇게 보시면 자, 만약에 이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어떤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특히 정부가 많이 유인을 하겠죠. 유인 설계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요. 채찍과 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채찍과 잘하는 거는 이렇게
당근을 주고요. 좀 뭔가 나쁜 거는 좀 하지 말라고 채찍을 때리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유인 설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이 유인에 반응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세요? 그 책 중에서 넛지라는 책이 있어요. 넛지요. 이제 이게 조금 변해야 돼요. 그래서 미시도 보면 뒤에 맨큐라든가 그냥 경제론론 책 뒤에 뭐 행동경제학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할 땐 그런 것도 조금 설명하고 넣긴 하는데 아직 수업용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회계사 시험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올해는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경제학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근 얘기도 아니에요. 벌써 노벨상 받은 사람이 10년 전 됐으니까 뭐 게임 이론, 정보경제 이거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정도로 올드한 거고 막 벌써 4, 50년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행동경제학이 그나마 최근인데 그건 아직 수험 시장에서는 아직 시험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하시긴 해야 돼요. 나중에 필요한 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되는 건 뭐 실험경제학 그래서 막 심리학과 뭐 이거 경제학이 합해지는 거. 그러니까 경제학이 그 전에는 이제 수학하고 합쳐졌어요. 아까 그 폴 사무엘슨 때문에 그래요. 폴 사무엘슨이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수학의 천재라서 어떤 얘기를 듣잖아요. 정보를 들으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반대 기로는요. 보면은 막 수학을 숫자로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다시 조합해서 쫙 풀면은 암호를 풀면 다시 쫙 이렇게 복구가 되는. 그래서 그 사무엘슨이 이렇게 대가가 돼서 경제학의 우두머리가 되기 전까지는요. 어디에 논문에 전어를 내면 수학을 많이 쓰니까 계속 리젝트 됐어요. 위에서 야, 넌 뭔데 자꾸 경제학이 수학이야? 왜 자꾸 수학을 써? 해서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경제학에 이제 딱 이렇게 지배권을 획득한 다음에는 왜냐하면 수학을 안 쓰면 수학을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가 말로 하게 되면 이게 중의적인 표현 때문에 전달이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학을 하게 되면 딱딱 명확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고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슨이 그렇게 여러 가지 미국 경제학회 편집장 이런 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바뀐 거죠. 수학을 안 쓰면 야, 이게 말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같은 것도 보면 역사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뭐야. 만연체고 막 횡설수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이 수학을 많이 쓰게 되었고, 그다음 이제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또 많은 수학 물리학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야. 막 전쟁하면서 뭐 무기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고 뭐 맨하튼 프로젝트 하다가 할 게 없어지니까 경제학 저쪽 가보니까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그래서 또 경제학계에 그 수학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땐 경제학이 이제 망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경제학과 학생들도 있는데 대학원을 갈 때 뭐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 가게 되면요. 경제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뭐 좀 교수님들한테 혼나고 실망하고 막 그래요. 누가 칭찬받냐면 물리학과는 이공계 학생들이 이렇게 경제학과 오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럼 막 이렇게 프로그램도 잘 짜죠. 수학도 잘 풀죠. 그리고 경제학과 애들은 야, 넌 경제학과한테 이것도 못하냐? 그렇게 맨날 혼나서 의욕. 옆에 또 이공계 학생 뭐 쟤는 저렇게 수학 잘하고. 이건 사실 수학하는 것도 아닌데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조금 이제 바뀌려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는 제 생각에는 어디 가면 좋으냐면 그 경영학과를 가면은 좋은 것 같아요. 경영학과는 막 나름대로 막 할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있고 나름 걔네들도 수학을 쓰려고 하는데 경제학과가 봤을 때는 되게 낮은 레벨이 낮은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가게 되면은 막 전략이든 마케팅이든 그것도 보면 학부 때 할 때나 여러분들 경영학 하긴 할 텐데 그때만 그냥 말로 뭐 어떻게 하지 대학원 가면 또 다 그 통계 뭐 수학 이렇게 되거든요.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회계사 자격증 딴 다음에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회계사를 해야 됩니까? 라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상 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사 자격증 따면 뭐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야. 뭐 이거 따고 꼭 회계법인 갈 수도 있는데 무슨 금감원이나 이런 데 회사 가도 되고 그냥 일반 직장 가도 되고 다 거기 뭐 회계하는 데 있으니까 가면 좋은데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뭘 잘하세요? 그럼 막 설명해야 돼. 제가요 경영학과 나왔는데요. 회계 수업을 많이 들어서요. 이 회계는 좀 할 줄 알거든요. 이 시범 보여드릴까요?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취업할 때 면접 볼 때 당신 뭐 잘하세요? 저 회계사입니다. 그럼 그냥 거기서 얘기 끝났잖아. 회계사입니다 하면 회계 잘하겠지 뭐. 당신 누구세요? 저 가수입니다. 그 노래 잘하겠지. 물론 요즘은
댄스 가수도 있고 해서 좀 해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댄스 가수도 잘한다고 아이돌 가수도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자기 이름 뭐 김뭐뭐 이렇게 있으면 밑에 뭐 회계사 이거 한 줄 하면 이게 그러니까 양력에서 한 줄 이거 집어넣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뭐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2, 3년 이상 최소한 그것도 더 길게 해서 이제 회계사 김공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기를 뭐 얘기할 때 되게 이제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편한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첫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부터는 말씀 안 드려요. 말씀 안 드리고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다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상대평가니까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얘기를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얘기해도 끝까지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해주고 또 얘기해서 될 사람은 또 알아서 또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듣고 막 그렇게 되니까 첫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했으면 아까 박지성과 같이 아주 예외적인 사람 아니면 끝날 때 그냥 딱 이렇게 합격해서 그냥 끝내셔야 돼요. 이 종로가 이렇게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 행동경제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평화로운 힐링 음악을 쫙 들려주다가 마지막에 한 50분 동안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평화로워요. 그다음 한 10분 동안은 무슨 소리 뭐 할까요? 뭐 칠판 긁는 소리 이거 좋아. 찌직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들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머리가 팍 올라가죠. 요렇게 실험남을 하나 딱 정하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막 찌지직 칠판 긁는 소리를 막 그냥 50분 동안 이렇게 들려주는 거 막 죽을 것 같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10분 이렇게 힐링 딱 하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누가 더 행복해 할까요? 이 사람 되게 우리가 이 끝에는 망각의 동물이어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끝에가 이렇게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돼. 끝이.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했을 때 내가 과정이 어쩌고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끝에 합격 이걸로 끝맺으셔야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래 경영 하면 이미지도 막 좋아지고 종로 이거 뭐 나이 드신 분 파고당원도 있지만 이렇게 왠지 이미지가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끝이 안 좋으면요 그냥 막 이렇게 안 좋게 돼요. 그래서 뭐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냥 이왕이면 끝맺으면 그냥 합격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또 누가 합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그 간절함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셨죠? 아무튼 그 행동경제학 때문에 살짝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넛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책 이름인데요. 이게 뭐냐면 옆구리를 툭 친다.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거를 넛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인센티브 얘기하는 건데 네덜란드에 가면 스키폴 공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제 그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면은 화장실에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소변기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소변기 막 옆에다가 이렇게 막 소변을 보고 막 이렇게 제대로 겨냥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파리 스티커를 하나 탁탁 붙여놨어요. 이게 가짜 파리야, 가짜 파리. 근데 남자들이 소변을 넣다가 파리를 자꾸 겨냥하는 거야. 별거 아닌데. 근데 약간 그 스티커 하나 붙이는 행동으로 화장실이 깨끗해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넛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에 가서 자기한테 무조건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계획을 짜서 집에 가서 무조건 책상에 10분 먼저 앉기 뭐 그런 거 작은 거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좋은 성과를 얻게 되는 뭐 약간 그런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그게 또 큰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8페이지 가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그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름에서 보면 생산이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 이렇게 있잖아요. 가능성 얘기 나와요. 이제 가능이라는 게 뭔가 한계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선 첫 번째 1번에 볼게요. 이걸 PPC라고 해요. 저 뒤에 우리가 일반 균형 할 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P는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가능성이니까 possibility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내용 좀 볼게요. 경제 내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 우리가 또 얘기할 건데요.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효율적이라는 게 저거예요. 최적화, 극대, 극소 이걸 효율적이라 그래요. 최대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 극대라는 얘기예요. 생산 가능한 X, Y, Z 조합을 나타낸 곡선. 그걸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과 능력, 체력 그걸 가지고 축을 가지고 표현할게요. 여기가 X축이고요. 앞으로 경작에서는 Y축.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두 개 관심 있는 것만 끄집어서 주인공을 딱 삼게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경작하고 회계학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경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경제학. 중요한 걸 수평축에 놓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요. 회계학. 물론 회계학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시험 붙을 때는 경작이 우선 1차에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회계학의 모든 시간에 올빵을 했어요. 그랬더니 받을 수 있는 점수가 80점 이렇게 돼 있다. 이 점수는 뭐예요? 여기 A점은. A점은 경제학 점수가 빵이고 회계학 점수가 80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게 X 변수인 경제학 그리고 회계학 점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90이라고 할게요. 이 90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B라고 할게요. B는 경제학 점수 90점 받았는데 회계학 점수는 빵점 이렇게 받은 그 상태를 나타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체력과 돈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경제학 점수를 이렇게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요. 공부할 시간을 경제학에 투입하니까 회계학 점수, 회계학 공부할 시간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에서 뭔가 X축에 나와 있는 경제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내려가는 게 바로 회계학 점수를 이만큼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게 이제 경제학 1점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다 표시를 하면 경제학 점수를 뭐 멀리서 볼 수 있게 크게 그렸지만 1점 한 단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점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회계학 점수를 이만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낸 거. 이게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 점수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회계학 점수를 계속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곡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요. 직선으로 표현할게요. 파란 색깔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 가능한 한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산 가능 곡선.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은요. 여기 한번 볼게요. C점이라 할게요. 경제학 점수를 내가 70점 받았는데 회계학 점수를 40점 받았다. 이거는 내가 달성 가능한 점수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경제학 점수를 60점을 받고요. 회계학 점수를 40점 받은 D점 같은 경우에는요. 달성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낭비가 있는 거예요. 왜 낭비가 있냐라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경제학 점수를 회계학 점수 깎지 않고 더 증가시키거나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리 가면은 더 많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 안 한 거니까 낭비가 있는 점.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 안에 있으면 낭비가 있는 점이고요. 이 밖에 있으면 당연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도달이 불가능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학 70점 받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학 40점 받는 게 맥스로 최선을 다한 건데 회계학 점수 이렇게 50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도달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1번 한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우하향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그냥 비용에 초점 맞추세요. 기회라는 말은 날리셔도 돼요. 자꾸 기회라는 말 때문에 포인트가 헷갈리는데 뒤에 초점을 주셔야 돼요. 비용이 존재한다. 비용이라는 것은 대가가 존재한다. 이 경제학 점수를 1점 올리려면 뭔가 회계학 점수로 표현한 거는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하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다. 이렇게 볼게요. 수평이라면
자, 이거 저 뒤에 나중에 공공재 할 때 비슷하게 할 텐데요.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경제학 점수가 있고요. 회계학 점수가 있어요. 저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할게요. 수평이거나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점수가 저기로 따지면 80점이잖아요. 회계학 80점, 경제학 빵점 이렇게 된 건데 경제학 점수를 내가 1점 더 올리려고 해요. 이렇게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회계학 점수 떨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 점수 1점 더 올리기 위해서 뭔가 회계학 점수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게 수평이다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거요. 기회비용이 말 그대로 없다, 빵이다 이걸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옆으로 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상충관계라는 표현을 쓸 텐데 뭘 하나 증가시키려면 뭔가를 내놔야 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평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수평이 이제 관심사니까 나타내면 이땐 기회비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그래 우하향하면 기회비용 대가를 치른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이게 x제를 하고요. 이제 이게 y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기회비용이 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를 하나 증가시키려면 y를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만 더 합시다.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해요. 이것도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 같이 PPC가 우하향하면 기회비용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기회비용이 어떤 게 더 큰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X를 한 단위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란 색깔은 YJ를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포기해야 되는 양인데 빨간 색깔은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 포기해야 되네요. 포기해야 되는 양이 더 커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면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울기가 우하향하는데 가파르게 우하향해요. 그러면 가파르면 우하향하는 건 당연하니까 가파르면 그것만 쓴 거예요. 가파르게 우하향하면 x제를 한 단위 더 우리의 관심사는 앞으로 계속 x제가 관심사니까 아무 얘기 안 해도 x제를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가끔 그게 관례가 잘 모르시면은 이게 질문이 있는데요. 그 y제를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안 한다니까요.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y제가 소중하면 y제를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은 기회비용이 기회자를 빼요. 뭐의 기회비용? x의 또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할 텐데 x제의 기회자도 빼고 그러니까 x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파를수록 커지고요. 완만해질수록 기회비용이 작다가 수평이면 기회비용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우상이 하면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근데 거기까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 했고 조금만 더 한번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원점도 가로로 묶으세요. 아무 얘기 안 하면 경장에서 모든 그래프 표현할 때는 원점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오목하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세요. 렌즈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 오목 렌즈예요? 볼록 렌즈예요? 잘 몰라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 볼록 렌즈고요. 여기서 보면은 오목 렌즈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왼쪽에서 봤을 때인지 오른쪽에서 봤을 때인지. 그래서 만약에 밑에 있는 그림처럼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밖에서 보면 볼록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오목하고 어디서 봐야 됩니까? 오리진이요. 원점 여기서 보게 된다고 해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여기서 봐서 이렇게 보니까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요 다 멀리서 보면 이게 곡선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작고요. 여기선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바로 볼게요.
자, XJ 경제학 점수를 하나 올릴 때는 YJ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1을 올릴 때 YJ를 포기해야 되는데, 점차 XJ를 증가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YJ가 점차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J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로 나타낸 대가가 이렇게 점차 커지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XJ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점차 커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XJ를 점차 증가시킬 때 YJ로 표현된 XJ 기회비용이 점차 증가한다,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오목하다, 요거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뒤에 한번 가보시면, 잠깐 뒤에 갔다가 다시 올게요. 페이지 32페이지 가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표현했네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오목하게 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데, 그리고 거기 가운데 보면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형하는 직선으로 될 수 있고요. 다 우하형이에요. 우하형 하지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냐, 볼록하냐, 아니면 우하형은 직선이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볼록하죠? 이거는 직선이고 오목하고요. 자, 차이점 뭡니까? 라고 하면 XJ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포기해야 되는 YJ가 점차 커지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거, XJ의 요거 생략돼 있어요. 기회비용이라 할게요. 이 기회도 나중에 날리세요. 당연히 그냥 다 경장에서 얘기하는 건 기회비용이니까. 요건 어떻게 돼요? XJ의 기회비용이 일정해요. 이 경우는. 그렇죠? XJ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 양이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서 XJ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 양이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체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요걸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 가운데 보시면은 뭐 국제무역 그 화살표 있죠? 화살표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그 뒤에 리카르도 뭐 무역이론 할 땐 요거를 좀 쓰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심플해가지고 이걸 쓰는 거지, 그냥 일반화 할 때는 요거를 많이 쓰긴 해요. 기회비용이 이렇게 체증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에요. 요게 좀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가보시면 자, 28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2번 봤고요. 일반적으로 우하형하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뭐 암기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 우하형 한다라는 거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화살 관역표 보시면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한다.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다시 이쪽에 볼게요. 우하형 한다라고 하면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왜 비용이 존재합니까? 왜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어떤 걸 선택하면 반드시 뭘 포기해야 되니까 자원의 희소성, 그거를 뜻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X를 하나 증가시킬 때 YJ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해야 되는 YJ가 점차 커진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이거는 체증한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네,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하형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목하냐 볼록하냐는 기회비용이 체증하냐 체감하냐 그걸 뜻해요. 그래서 거기엔 미리 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요. 3번 거기 나와 있고요. 희소성 보시고, 4번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오목 보시고요. 자, XJ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YJ 생산에 적합한에 동그라미 치세요. YJ 생산에 적합한 밑줄 치시고 적합한에 동그라미 치시죠. 이것도 약간 수능 스타일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동아리 활동 같은 거 많이 했나요? 그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땐? 저희 때는 거의 없었죠. 뭐 동아리는 뭐 그냥 모임도 없었고 당연히. 그런데 근데 나중에 뭘 띄워보니까 제가 사격부였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막 쓰는 거지 뭐. 요즘이야 이제 뭐 학력 그걸로 종합 그걸로 해서 뭐 이렇게 대학도 가니까 제대로 활동했나 이렇게 되지만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축구 동아리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쪽이 합창 이렇게 한다 합시다. 자, 남학생들이 만약에 한 100명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상태면 축구는 전부 다 못하고요. 전부 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자 모여 노래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원래 합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몸이 근질근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어거지로 막 여기 붙잡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축구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합창에서 일부가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합창팀의 피해가 클까요? 작을까요? 별로 안 커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합창을 싫어하지만 억지로 있는 사람들 와 신났다고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자, 근데 축구팀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합창팀에 대한 피해가 조금 더 커져요. 하나 더 만들었어요. 더 커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 더 만들면 노래하고 싶은 애들까지 야 우리 교장 선생님 바뀌셔가지고 합창부는 없애고 축구를 하기로 했어.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 합창에 적합한 애들까지도 축구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와야 되니까 피해 이 높이가 우선 기회비용이라는 대가라는 걸 보시면 돼요. 훨씬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쪽에 나와 있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게 X제를 하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뭔가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거기 Y제 생산에 적합한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적합한 동그라미 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Y제 생산에 적합한 인풋이 점차 이렇게 X제에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대가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옛날 무슨 뭐 공무원 시험에 좀 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의 내부와 외부 안에 있으면은 낭비가 있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은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어떤 여건이나 기술로 도달이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한계 변환율과 기회비용 나와 있는데 그 29페이지 거기 위에 두 번째 줄 그거 좀 체크하세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효율성이다라고 하면 자원의 낭비가 없는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그다음 한계 변환율 이거는 우리가 저 뒤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일반 균형 할 때 할 거니까 그 표현은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3번만 한번 살짝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자 거기 3번에 밑줄만 치세요. 거기 뭐 델타 이거 그냥 넘어가시고 X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한 단위 동그라미 치세요. 한 단위. 우리가 한계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될 건데 X제 한 개 추가적으로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Y제로 표현한 대가가 점차 커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체증이고요. 이게 한계 변환율이 뭐 커진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X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감소시켜야 되는 Y제의 양 그걸 한계 변환율 이렇게 해요. 우선 넘어가세요. 아셨죠? 자, 29페이지 밑에 뭐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기회비용 체증이라는 말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재화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여기서 어떤 재화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심사가 이제 X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데다가 그냥 어떤 X재라고 쓰세요. 그냥 언제나 X재화를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치르는 대가 그걸 Y제로 표현한 건데 그게 점차 커진다. 그래서 그걸 기회비용 대가가 커진다, 체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 기회비용 체증 밑줄 치시고 자 그래서 옆에는 그냥 읽어보세요. X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Y제 생산에 적합한 거 있죠. 축구팀을 하나 더 만들m에 따라서 합창에 더 적합한 사람 애들까지도 축구팀에 끌고 와야 되니까 합창에 미치는 피해는 훨씬 커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제 생산에 투입해야 되니까 Y제 생산이 급속히 감소. 이게 오목볼록하게 그래서 그런데 아까 직선으로 그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기회비용이 이렇게 있다가 점차 이렇게 우하향해서 이게 감소하는 게 크면 X제 하나 할 때 포기하는 Y제가 점차 커진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기회비용이 커진다. 그거 이미지만 살짝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보시면 우리 문제거리는 아닌데요. 글쎄 어떻게 해야지 사실은 성적이 잘 올라갈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경제학, 회계학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체력이라 할까? 아니면 지능지수, IQ 이런 게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건 낭비라고 그랬죠.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생산 가능 곡선이죠. 이게 생산 가능 곡선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A점이라 할게요. 경작을 나는 60점 받았고
아직 실력이 연결지 못해서 회계학이 또 뭐 한 50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볼게요. 최선을 다했어. 이거는 좀 괜찮아요. 점수가 나는 더 잘 보고 싶어. 합격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B점까지는 지금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공부를 1년 더 하는 거야. 더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밖으로 시간이 이제 지금 제한돼서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더 시간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세요? 여기 뭐 이렇게 알약 같은 게 있는데 강남에서 판대요. 이 알약을 먹으면 IQ가 20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알약을 돈 주고 사 먹는 거죠. 그럼 IQ가 지금 한 120이어 가지고 내가 시험 공부하는데 그랬는데 알약을 먹었더니 IQ가 갑자기 160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 더 먹었더니 물론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막 200돼 가지고요. 막 책을 한 번 보니까 뭐 다 이해가 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의 능력, 포텐셜,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의 밖으로 확 이동하게 되니까 이제는 달성 가능한 한 영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알약 드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아시겠지만 공부는 계속 얘기하지만 영어도 그렇듯이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회계학이나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백지에서 시작하게 되면 경제학도 오는데 쫙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모르겠어요. 해도 점수가 이게 너무 길어요. 뭐 하는 거지? 이게 점수도 모르겠고 뭐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쭉 가다가요. 이게 좀 참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인내, 끈기 이렇게 했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성과 안 나니까 에이 나 그만둘래. 여기 또 때마침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거 타세요. 내려갑니다. 그럼 이거 타고 그냥 다 내려가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가보자 이렇게요. 계속 가보다 보면 물이 99도까지 가도요 끓지 않아요. 그다음 1도만 올라가면은 진짜 팍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까지가 99도라니까. 근데 대부분 그만둔다니까요, 진짜. 근데 대부분 그만두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계속 가는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많게 되겠죠. 그만둔다는 게 이제 시험을 그만둔다는 것도 있고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내려놔요. 포기해가지고 계획도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하고 무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공부는 했는데 사실 그만둔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때가 가면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한 번이라도 꽈락이 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망하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딱 보면은 경제학은 재밌다. 그럼 경제학만 하고요. 또 뭐 선택 과목 상법 이거 안 보게 되면은 보기 싫어져. 그러면 저쪽을 밀어놔요. 책 쌓아놓고 공부하는데 책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꾸 안 보게 되면 자꾸 더 보기 싫어져요. 재무관리 자꾸 안 보게 되면요, 진짜 또 보기 싫어지고, 또 수식 볼 때마다 그렇고, 지나가다 재무관리 선생님 만나면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고요. 또 친구랑 얘기해. 야, 재무관리 어떠냐? 이거 대충 안 해도 된대. 이번엔 찍어도 된대. 그럼 또 그런 사람끼리 만나.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재무관리는 포기할까? 뭐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됐다 생각하고, 좋아. 나는 내가 잘하는 경제학만 잘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강약 조절을 못 해가지고, 역시 이제 뿌듯하긴 해. 경제학 점수는 잘 나와서 그래도 뭔가 건졌어. 근데 시험은 불합격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 딱 하면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성적이 이렇게 쫙 올라가서 100도씨 되면 이제 확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합격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이 혼자 광야에서 혼자 사막을 걷는 거랑 비슷해 가지고 이게 지치고 막 힘들고 뭐 그렇게.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경험이 쌓이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게 확 이렇게 로켓에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근데 요 알약을 먹거나 체력이 증가하거나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성적이 팍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중에 할 건데 생산함수를 보셔야 좀 편해요. 노동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그냥 그래서 오른쪽에 31페이지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고정자본 요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천연자원이 발견되거나 기술진보 같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저절로 아시게 되니까 거기 너무 에너지 낭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산 가능 곡선이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르게 기울기가 클수록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거기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 3개 나와 있는 거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경우 기회비용이 일정한 경우 가운데 있고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면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것만 머릿속에 그냥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저절로 아시게 될 것이고 33페이지 가보시면
경제체제와 자원배분 이런 거 우리 하는 건 아니죠. 이거 뭐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용이니까 자본주의가 뭐냐, 사회주의가 뭐냐 그냥 교과서 비슷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고 경제체제 유형 넘어가시고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그냥 넘어가시고 다 넘겨요.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경작의 방법론 그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